여기 이제 시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시인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신앙송이 뭐냐면은 그 생활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어디든지 가면 신앙송을 먼저 하는 그런 국가 행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디 가서든지 분위기를 잡는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시를 선택한다는 것은 마치 좋은 재료를 선택하여 요리를 하는 것과 같다.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했을 때 영양이 살아있고 맛의 여운도 오래 남는 것이다. 신앙송은 시인이 고뇌하고 쓴 한 편의 시를 낭송자의 음성을 통해서 예술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이게 음성 예술입니다. 그리고 구연입니다. 입으로 하는 연기다. 그래서 동화를 하면 우리가 구연동화 이런 말도 하죠. 좋은 시란 결국 청자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어야 한다. 우선 청중의 수준과 나이와 성별, 계절, 행사의 성격 등을 파악해서 대중성과 문학성을 고루 갖춘 시를 선택해야 한다. 아무거나가 아니라 정말 그 분위기에 맞는, 내가 초대받았는데 그 분위기에 맞는 시 선택이 어떤 것일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것은 시 이미지의 명징성으로 청자들에게 가슴 깊이 카타르시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화의 효과란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마음의 슬픔이나 두려움, 괴로움 등 정서적 안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결국 마음에 부딪히는 낭송 소리의 파장을 통해서 심리적 힐링의 효과가 나타나야 궁극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낭송이요, 아무거나 시낭송한다고 다 효과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시와 청각적인 시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시는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난해한 문장 등으로 깊이 생각해야만 이해가 가는 시, 그런 걸 낭송을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청각적인 시는 뭐냐면 낭송으로 한 번 들어도 쉽게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될 수 있는 시를 골라야 된다. 그런데 시선택으로 가장 좋은 시라는 것은 대중성과 문학성을 고루 갖춘 검증된 시를 골라라. 또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시를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신앙성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신앙성 강의를 하고 여러 곳에서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성은 굉장히 사실은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신앙송이 이제 종류가 있는데 행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은 시로 대체로 메타포가 깊지는 않지만 주로 현장감 있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다. 그리고 이제 출판 기념 축시가 있습니다. 이취임식이라든가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기리는 시, 그리고 국가 기념일을 기리는 시, 생신 축하시, 결혼 축시, 돌 축하시,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하죠. 요즘 그 결혼식에 가도요, 신앙송을 먼저 하고 그리고 축가를 듣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사실은 신앙송을 화려하질 않아요, 노래보다. 그래서 노래 앞에 신앙송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짧은 시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짧은 시로 축시나 결혼 주례 또는 축사 자리에서 끝에 마무리로 낭송해서 여운을 줄 수 있는 한 줄이나 두 줄 시. 일본의 하이쿠는 17자 내의 시로 많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대중화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활용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고 시인이 아니라도 낭송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어 사전에 의한 발음이라든지 고저 장단이라든지 그리고 시의 이미지, 클라이맥스를 연출한다든가 이런 거 짧은 시간에 다 못하죠. 근데 대충 이렇게 제가 몇 편의 시와 함께 가져왔거든요. 네. 자,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는 고상이에요. 고급 예술입니다. 그냥 일반 예술이 아니라 평범한 예술이 아니고 고급 예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나 그렇게 뭐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송 강의 거저합니다. 그냥 오십시오. 안 옵니다. 가서 니나노하고 노는 게 더 좋은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송이라는 것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예술이다. 그걸 생각하시면 오늘 선생님들은 이 자리엔 솔직히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만 오셨기 때문에 낭송 강의라기보다는 좋은 시 함께 웃는 시간, 그리고 신앙송의 핵심 몇 말씀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남편이란 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감동적인 시보다는 좀 재미있고 웃기는 시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자, 문정희 선생님의 시인데요. 보세요.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천수쯤 되는 남자. 여기 쯤 같은 거 좀 재미있게 그렇게 하세요. 쯤 할 때는 장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여기 발음이 의논 같은 발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의자, 의자, 의견, 의미, 의상 이런 의자 발음 제대로 해야 되겠죠. 물어보고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누워버리는 그런 적 있지요. 왜 어떤 남자가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줬거든. 얘기하려다 아차 이것만은 안 되지 뭐 돌아누워버리니 심리적인 겁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는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맞습니까? 네. 맞지요? 좀 재밌잖아요. 예. 전쟁 하나도 안 하고 인생 살았다. 그 재미없는 삶입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고 전쟁도 있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야 인생이 명곡이 만들어지듯이 인생이 아름다운 거고 행복한 거고 재밌는 거지. 그 흙과 백이 있어야 백이 귀하고 흙이 귀하고 뭐 이런 거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가 재미있으면서도 남편은 무촌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 아차 다 돌아다녀도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누워버리는, 여기는 따옴표가 없어도 따옴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약간 말하듯이 재미있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무거운 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선일보 명시백선에 들어간 시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 끝에 나와 함께 밥을 가장 많이 먹는 남자, 그리고 중요한 건 전쟁을 가르쳐준 남자. 그렇지만 전쟁을 가르쳐줬어도 어때요? 이 남자만큼 좋은 남자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고 오늘 가서 또 저녁 하실 거잖아요. 맞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주 재밌게 쓴 시. 이런 시도 좀 재밌게 한번 좀 웃고 넘어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를 봤을 때 신앙송은 생방송이거든요. 거의 할 때. 그러면 표정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이 대중이 지금 어떤 분이 모이셨나, 오늘 같이 수준 높은 분들만 모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다. 그러면 좀 그런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시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떤 뭐 정치인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행사다. 그러면 또 좀 정치에 좀 소원 성취하라고 또 뭐 그런 관계되는 시가 있겠죠. 또 청소년들이다. 그러면 또 청소년들이 힘을 갖게 하는 시. 이런 시를 잘 선택하는 것도 낭송자의 재치고 실력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밑에 섬이라는 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섬은 장음입니다. 그 신앙송 할 때 고조장단이 있습니다. 높고 낮고 길고 짧고 고조장단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를 작가가 왜 썼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쓴 거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맥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멋진 문장이 생각나서 나머지를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말이 생각나서 나머지를 윤동주 시인이 서시라고 쓴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게 도입부에 나오는데 그게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크게 해서 딱 어필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잔잔하게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면 잎새 이는 바람은 작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크고 작고 해서 어떤 리듬을 타는 거. 아까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 교수님도 그렇고 전부 리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리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악보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낭송자는 시의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단순한 시낭송이 아니라 시 속에 숨어 있는 악보를 찾아내서 같은 시인데 10사람이 낭송했는데 다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숨어 있는 악보를 얼마큼 느껴서 표현을 하느냐, 구사를 하느냐, 언어 구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섬이라는 시는 장음입니다. 섬이 아니라 섬입니다. 섬. 정연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나도 그 섬에 가고 싶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참 궁금하다. 나 당신한테 뭔가 알고 싶은 게 많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나도 그 섬에 가고 싶다. 짧지만 머릿속에 그림이 아주 그려지는 그런 시. 그 주제가 명징하고 그리고 클라이맥스가 확실한 거, 이런 거를 짧게 하면서 어디 가서 사회를 보신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잠깐 건배할 때도 시시한 거 하지 말고 짧은 시 한 편을 탁 활용해서 하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다음 풀꽃은 너무나 유명하죠.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요거를 패러디해서 뭐 많이 나왔으니까 선생님들이 뭐 설명이 필요 없이 다 아시는 시입니다. 그리고 산안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류시화 시인의 나에게 길고 긴 머리카락이 있다면 산안개처럼 넉넉히 풀어헤쳐 당신을 감싸리라. 이게 정말 산안개처럼 넉넉히 풀어헤쳐 당신을 감싸리라. 이 연말에는 포용력 있는 무엇인가가 굉장히 요구되는 지금 시점이 그렇죠. 그냥 정치판에서도 서로 헛듣고 누가 칭찬을 좀 하면요, 그 사람 인기 더 올라가는데 그걸 모릅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교양은 있는데 수양이 안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류시아 시의 산안개라는 것은 굉장히 폼이 넓은 포용력을 강조하는 아주 아름다운 짧은 시지만 의미가 확실한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시가 있습니다. 유한진 교수님이 누굽니까? 질환지교를 꿈꾸며란 기가 막힌 시로서 국민 몰라도 무식한 사람도 유한진 교수님은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9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옛날 애인이에요. 내가 벤츠 타고 이쁘게 하고 탁 지나가는 거야. 근데 옛날 애인 자전거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지나가. 봤을까? 날 알아봤을까? 나 오늘 이쁜데 뭐 이런 거요. 아 근데 오늘 내가 초라하니 몸빼바지에다가 시장 바구니 들고 이러고 가는데 옛날 애인이 벤츠 타고 착 멋지게 지내 차창을 탁 여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 봤을까? 날 알아봤을까? 자존심 상해. 뭐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봤을까? 날 알아봤을까? 이거 외울 수 있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시가. 바로 그런 거. 그러면서도 의미가 있죠. 유한진 교수님의 옛날 애인. 요거 오늘 안에 못 외우시면 저녁 드시지 마십시오. 예, 자꾸 외우셔야 머리도 좋아지고 치매도 안 걸리고 이 신앙송을 외운다는 것은 그것처럼 아름다운 작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송은 음표가 없습니다. 음표 이게 다 교수님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음표가 없는데 음표를 숨어있는 걸 내가 내 감정으로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낭송을 하면 감동을 받고 그 시를 누가 했는데 말이야. 에이 재미도 하나도 없어. 그게 왜 이렇게 낭송 못해. 못하고 잘하고 뭐에 느끼는 겁니까? 감동입니다. 감정이 전달되는 그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국어사전에 의한 발음, 그리고 고저 장단, 그리고 주제가 명징한 클라이맥스 연출, 그리고 뭔가 분위기를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힘, 그걸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 같은 거는 뭐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꽃이 피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밟아서 밟다예요. 그런데 밟다가 아니라 밟다 뭐 이런 거. 장단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전기죠. 이거 전기입니다. 전기. 근데 전기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의 일대기입니다. 그 다르죠. 발이 있어요. 발. 그녀는 발이 이뻐. 발 좀 치세요. 목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장음을 했을 때는 뭐예요? 발입니다. 뭐 그런 거. 배. 뭐 사람 배, 먹는 배, 타는 배 다 장음입니다. 그런데 김현택 가수님 나한테 100원 꾼 거 있죠. 그거 배로 갚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곡조를 얘기하는 거는 장음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음이 다 달라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내려 내 눈에 들어갔다. 그래서 눈물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장단을 할 것인가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끌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알아들어. 뭐 정서가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동으로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장단음과 핵심과 그리고 작가가 여기서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명징한 그 절정,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맞죠? 네. 자, 선생님들 뭐 따라 하시라고 그러면 건방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재미있게 옛날 애인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해봅시다. 나 오늘 굉장히 이뻐. 옛날 애인 철화하거든. 기분 좋게 한번. 자, 옛날 애인. 안 따라 하신 분은 초라해 줍니다. 옛날 애인. 유한진. 봤을까? 날 알아봤을까? 예, 오늘 다 아름다우십니다. 옛날 애인도 다 도망갔어. 그렇죠? 자, 이렇게 신앙송이라는 것은 한편의 시가 주는 그 이미지, 그거를 어떻게 낭송자가, 그러니까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수가 어떻게 아무리 작곡이 좋아도 가수도 잘 만나야 돼. 가수는 작곡자를 잘 만나야 돼. 서로가 잘 만나야 좋은 시도 돋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문객이라는 시 잠깐 하고 이제 가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잠깐만 보십시오. 자, 밑에 제가 두 다른 거 보세요. 제가 빠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약속들, 누군가의 방문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 속에 들어오는 하나의 추억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낭송은 생각 깊은 음정으로 차분하고 여유롭게 중음으로 연출한다. 그럼 중음이 있으면 고음이 있고 저음이 있습니다. 중음은 뭐예요? 자기가 보통 말하는 거 중음이라고 합니다. 고음은 자기 말에서 좀 높게, 저음은 좀 낮게. 그거를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문객이에요. 유명한 시인데 이게 교보문고 1년 걸려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중장,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지금 여기 선생님들 한 60여 분이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기가 막힌 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말 열일 젖혀놓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나 오늘 요 순간 시간만 갖고 와서가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오신 평생을 누구의 홍길동 씨가 살아온 그 자체가 같이 다 온 거니까 얼마나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기를 좀 크게 하시고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 시는요, 희망찬 시예요. 짧으면서도 희망차서 갖고 왔는데 정말로 어떤 그 누가 왔을 때 이런 걸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정말 한 사람의 일생이 왔군요.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보다 당신이라는 위대한 분이 일생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거보다 더 환영의 말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눈은 입보다 많은 말을 합니다. 눈은.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입으로 사랑해, 당신 사랑해, 이거는 아직 사랑이 덜 된 겁니다. 말없이 눈빛 마주보고 딱 빛났어.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시 많이 쓴 시인들께서는 공감하실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눈으로 먼저 완전히 완숙됐을 때 눈만 봐도 그 사람의 기분을 알고 저기압 고기압 그리고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듣죠. 그래서 눈은 말보다 입보다 많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좀 못생겼는데 그 못생긴 부분만 쳐다보고 말을 해.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이왕이면 눈을 보고, 눈은 어쨌든 간에 마음에 거짓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고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장미가 신에게 물었습니다. 신이여, 이쁜 나에게 왜 가시를 주셨습니까? 신이 말했습니다. 장미야, 너에게 가시 준 게 아니고 가시에게 너를 줬어. 그 한마디가 어때? 확 바꾸니까 뜻이 달라지죠? 바로 시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신앙송을 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송은 이렇게 어떤 거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발음은 무엇인가,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명징성은 어디인가, 클라이맥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신경 써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높게 잡지도 말고 너무 낮게 잡지도 말고 소리를 도레미파 솔에 잡으면 좋습니다. 솔이 가장 상냥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다 봅시다. 그럼 이런 건 뭐예요? 도레미파 솔이 상냥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왠지 불안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왠지 운영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상냥하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기분 좋게. 그래서 흥분했을 때 아무리 흥분했는데 흥분한 사람이 나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 기분 나빠 하고 올라가죠. 그건 뭐야? 흥분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음색을 가다듬어서 음정 정리를 잘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신앙송은 다 글씨 알아. 그런데 누구한테? 낭송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 감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청자는. 감성의 변화를 줘라. 감성의 리듬을 타고 작사, 작곡 이렇게 여기 훌륭한 가수는 다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좋은 시를 써도 발표를 하고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참 시간을 붙잡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는 인간을 매로 다스리지 않고 시간으로 다스린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가슴에 팍 피부를 찌르는 듯한
그게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알차게 시간 보내신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은 연설보다 아름답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